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포구가 금연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금연 클리닉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대구시가 군의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약 70%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횡성군이 폐렴고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전남 보성과 경남 하동이 녹차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마다 휴무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건데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실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의 하나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법에는 매월 이틀간을 의무 휴업일로 정해야 하고 이 경우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 휴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년 묵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도 현실에 맞게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대형마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인물만큼 국민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광주 전남의 의무 휴업 대상 사업장은 광주 18곳, 전남 43곳 등 모두 61곳에 달합니다. 지금도 이해 당사자의 협의를 거쳐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지만 광주 전남에서는 평일 휴업을 시행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법안이 개정될 경우 광주 전남 대상 사업장의 휴무일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정부 계획이 순조롭게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빠르게 처리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또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의 반발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가뜩이나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또 주말에 영업을 하게 돼버리면 저희 소상공인들은 더 이제 설 데가 없잖아요. 매출이 이제 더 떨어지겠죠. 심각하죠. 규제 개혁을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유통업체의 의무 휴업일 변경을 둘러싸고 이에 당사자들 간의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새해 다짐으로 금연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마포구가 금연을 목표로 하는 구민을 위해 보건소에서 무료 금연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마포구 보건소는 금연을 원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금연 클리닉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전문 금연 상담사가 상주하고 있는 금연 클리닉은 금연 의지를 돕기 위해 1:1 맞춤형 전문 금연 상담을 진행합니다. 금연 서비스를 등록하면 6개월 동안 일산화탄소 측정과 전화 상담 등 지속적인 관리가 진행되며 니코틴 패치나 금연 보조제 등 행동 강화 용품도 지급됩니다. 또 사업장 근로자 등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구민을 위해 이동 금연 클리닉도 운영해 금연을 돕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 전화해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동대문구가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동대문구는 매년 초 주민들의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모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보건복지, 교육 문화, 경제 환경, 교통안전, 일반 행정 등 5개 분야 22개의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엄선해 수록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모급여 인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 변경, 청년 행정 인턴 지원 사업 확대, 동대문구 모아타운 추진 등입니다.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구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청 종합민원실과 14개 동주민센터에 비치됐으며 구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223억 원 규모의 ABB 성장펀드 제4호를 결성했습니다. 대구시가 2023년 한국모태펀드 제2차 정시 출자 사업 혁신 모험 계정에 선정돼 223억 원 규모의 ABB 성장펀드 제4호를 결성했습니다. 이번에 결성된 ABB 성장펀드 제4호는 2022년도에 조성된 ABB 성장펀드 제1호를 시작으로 2023년도 하반기 제2호, 제3호에 이어 네 번째로 지역에 조성되는 ABB 산업 전용 펀드입니다.
이는 대구시 15억 원의 출자를 비롯해 한국벤처투자 100억 원, 민간 기업과 타 지자체 등이 108억 원을 매칭해 총 223억 원 규모로 결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시 출자액의 200%인 30억 원이 지역 ABB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추진단 새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19일 대구시청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대구유치의지와 지역 역량 결집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추진단 새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시 치과의사회로부터 그간 대구치과의사회가 추진한 유치 활동을 듣고 대구정책연구원의 대구유치 타당성 정책연구 중간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치의학 분야 연구와 산업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치의학 산업 발전을 위해 치과의사회와 경북대, 치과기업 간 협의회를 구성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군위군 전체 면적에 지정됐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약 70%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지난 11일 발표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으로 개발 예정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과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즉시 해제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제된 면적은 총 423.9km 제곱으로 3군 유사면은 전체를 해제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 발표 이후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인하고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전 본원에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미래 국방 양자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국방 양자 컴퓨팅 앤 센싱 기술 특화 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3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국방 양자 컴퓨팅 앤 센싱 기술 특화 연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센터는 2029년까지 244억 원을 지원받아 차세대 무기 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국방 양자 원천 기술을 연구하고 전문 인력을 기르게 됩니다. 센터는 4개 연구실로 구성돼 13개의 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등 여러 대학들이 연구에 참여합니다. 센터는 연구가 진척된다면 향후 국내 고유의 국방 암호통신체계 구축 원천 기술 확보, 국방 분야 양자 컴퓨팅 활용 타당성 분석 활용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2024년도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7,400여 가구, 주민 17,000여 명입니다. 소음 피해 보상 지역은 횡성읍 29개리로 정확한 보상 주소는 군소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보상금 신청서와 통장사본 등으로 2월 29일까지 횡성 실내체육관에서 접수받습니다. 횡성군이 2024년부터 관내 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비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이 지역 내 산단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 비율을 기존 60%에서 40%로 낮춥니다. 이번 정책은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현재 군은 사업장 운영 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를 위한 공공폐수처리 시설을 우천 일반산업단지와 공근 농공단지, 우천 제2농공단지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는 오폐수 처리에 드는 경비를 일정 비율에 따라 군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천 일반산업단지를 제외한 농공단지 2개소 업체의 폐수 처리 비용 부담률은 60%였으나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원활한 기업 유치를 위하여 추가 지원을 검토한 결과 3개 단지 부담 비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관내 73개 입주 기업이 1월부터 연간 총 1억 6천만 원의 감경 혜택을 누릴 전망입니다. 횡성군 보건소가 오는 3월까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폐렴 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균열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염과 같은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입니다. 접종 대상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한 번도 맞지 않은 65세 이상으로 지원 백신은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입니다. 접종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나 지역 10개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은 주소와 상관없이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도 접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도내 수출 기업들의 성장 기회를 창출하고 수출 지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024년에는 세수 감소에 따라 지난해 대비 24.3억 원이 줄어든 69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무역통상진흥시책 사업 운영을 통해 기업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중국 부동산 위기, 유로존 경기 하강, 주요국 통화 긴축 지속 등 낮은 성장세에 대응해 수출 개선세 강화 지원, 수출 잠재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역량 강화 등 2년차 수출 전략화 기업 육성 강력 이행, 만족도 및 선호도, 후속 수출성과 조사를 통한 선순환 구조 체계화, 수출 3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중소 중견기업 총력 수출 지원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충청북도가 2024년 충북 행복 결혼공제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미혼 청년 근로자 및 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 시군, 기업에서 함께 적립해 결혼 및 근속유지 시 목돈을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충북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도내 중소 중견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 및 청년 농업인입니다. 근로자 공제는 근로자 30만 원, 도시군 30만 원, 기업 20만 원씩 월 80만 원을 5년간 적립해 만기 원금 4,800만 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원받게 됩니다. 농업인 공제는 농업인 30만 원, 도시군 30만 원씩 월 60만 원을 5년간 적립해 만기 원금 3,600만 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결혼 축하금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7 충청권 학예 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성공 개최 지지 기반 구축을 위한 홍보 마케팅 활동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직위원회와 대회 홍보 마케팅 대행사 계약은 주식회사 대홍기획, 주식회사 더킹핀과 체결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앞으로 대회의 효과적인 마케팅 환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행사의 국제대회 홍보 마케팅 경험을 활용해 대학생 및 외국인 참여 홍보 프로그램 개발, 공공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홍보 협업체계 구축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령시가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OK 보령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8일 보령시는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OK 보령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시정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미래 100년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시민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령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선포식에는 글로벌 해양 레저 관광도시, 탄소 중립 에너지 그린 도시, 보령형 포용도시 3가지의 큰 틀로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해양 레저 관광도시 분야로 원산도를 비롯한 5개 섬의 가치를 극대화하자는 계획을 밝혔으며 탄소 중립 에너지 그린 도시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 임무를 수행할 TF 출범과 함께 지방이 주도하는 저출생 극복에 본격 나섰습니다. 지난 18일 업무 보고에서 초저출산 문제와 관련 끝장 토론을 펼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 직원들은 저출생 극복 아이디어 266개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출범한 저출생 극복 TF팀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등 도청 핵심 참모들이 참여하며 미래 전략기획단장을 중심으로 총괄기획팀과 정책협력 3개 팀 등 총 4개 팀 13명으로 운영됩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 사법경찰의 권한이 더욱 막강해졌는데요.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나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일부 경찰들의 잘못된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지역 변호사들이 본 사법경찰의 수사권 오남용 실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광주의 한 경찰은 구속감인 피해자를 봐주고 있는데도 변호사나 가족 등이 얼굴을 비치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또 다른 경찰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피해자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해 쏟아냈습니다. 모두 광주 전남 변호사들이 법률 대리인으로 직접 보고 들은 사법경찰들의 수사 내용입니다. 피의자가 헌법상 기본권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에 대해서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시하고 수사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사법경찰들의 잘못된 수사 관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고 1년 8개월 넘게 사건을 방치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광주 전남 사법경찰 650여 명을 평가해 사례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곡선 변호에 있어 수사관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여 도리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던 사례가 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우수 사례도 발표됐습니다. 지역 사법경찰관 3명과 광주 동부경찰서, 전남 무안경찰서가 우수경찰과 관서로 선정됐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들의 사법경찰에 대한 평가가 보다 공정한 수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차 소비 감소와 농민들의 고령화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녹차 산업이 재도약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전남 보성과 경남 하동이 녹차를 세계적인 명차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산비탈을 따라 펼쳐진 계단식 녹차밭입니다. 옛 방식 그대로 생산되는 천년 전통의 보성 녹차는 맛과 향이 뛰어나 차 애호가들에게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감칠맛과 어떤 색과 향이 뛰어나서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녹차 주산지인 전남 보성과 경남 하동이 녹차를 세계적인 명차로 도약시키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보성군과 하동군은 자매결연 협약식을 갖고 그동안의 경쟁 관계에서 벗어나 녹차 산업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급화 브랜드와 전략으로 녹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시장도 적극 개척할 계획입니다. 세계 녹차 시장 규모는 한 해 151억 달러, 우리 돈 20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일본과 중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세계차 시장에서 한국 녹차가 세계적인 명차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로쇠나무 수액은 미네랄 등 영양분이 풍부해 숲이 주는 선물이라고 불리는데요. 제철을 맞아 장성 등 전남에서도 고로쇠 수액 채취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장성 백암산의 가파른 산자락. 두터운 나무에 구멍을 내자 투명한 물방울이 맺혀 떨어집니다. 뼈에 좋다고 해 골리수라고도 불리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장성에서만 매년 1만 그루의 고로쇠 나무에서 7만 리터가 넘는 수액이 생산되지만 수액을 얻기까지 과정은 험난합니다. 기온에도 민감합니다. 나무가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야만 수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수액이 추울 때는 이제 먹고 있다가 다수면은 도로 내놔요. 도로. 밤에는 영하 5도 이상이 떨어져야 되고요. 낮에는 영상 7, 8도 정도 올라가야 물이 나옵니다. 대신 힘겹게 겨울을 이겨낸 만큼 맛과 영양은 풍부합니다. 고로쇠 수액에는 비타민과 칼슘 등 각종 영양분이 들어있어 위장병과 관절염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백암산 자락의 고로쇠는 당도와 감칠맛이 뛰어나 전국 각지에서 맛을 보기 위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로쇠 수액 채취는 장성과 구례, 광양 등에서 오는 3월까지 계속됩니다. 지난해 동계 전지훈련지 명성을 회복한 전남이 올해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와 우수한 운동시설 그리고 맛깔난 남도 음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전남을 찾는 인원이 지난해 수준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릇파릇한 천연잔디 위에서 선수들이 패스를 주고받으며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전술훈련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20세 이하 대한민국 여자축구 국가대표팀으로 지난해 12월에 이어 1월에도 강진군으로 전지훈련을 왔습니다. 선수들은 천연잔디 등 축구장 관리 상태에 큰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운동장에서 운동하기에 이제 다른 구장보다 그 잔디가 좋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용인대 씨름 선수 등은 매년 영암군청 씨름장을 찾고 있습니다. 실업 선수들이 사용하는 훈련장에서 직접 선수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고 전남의 맛깔스러운 음식도 매력적입니다. 이 씨름할 수 있는 공간 및 체력 훈련, 그다음에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뭐 운동장이나 이런 인프라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큰 이동 없이 무엇보다도 이제 또 훈련과 먹는 거는 같은 운동이거든요. 전남 지역으로 12월과 2월 사이 동계 훈련 온 팀과 인원은 지난해 1,140여 개 팀, 34만 3천 명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아직 집계가 안 됐지만 지난해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적 효과도 큽니다. 지난해 겨울철 3개월 동안 전지훈련 온 선수단이 지불한 직접적 비용만 315억 원에 달합니다. 따뜻한 날씨와 맛깔난 남도 음식, 여기에 지난해 전국체전을 치르며 갖춘 훌륭한 시설들이 동계훈련지로서의 전남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울마루와 장도가 미팅 테크놀로지 사업을 통해 사계절 낮과 밤 볼거리가 가득한 유니크 베뉴 시설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지역 미팅 테크놀로지 사업은 MIC 목적지 활용을 위한 하드웨어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지역 관광을 연계한 프로젝션 매핑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도에 조성된 시설물은 프로젝션 매핑과 디스플레이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의 사계절을 표현한 작품 4점과 지역 작가 작품 1점을 포함한 총 5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올해 상반기 정기 인사 후 처음으로 실국장들이 참여하는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제주도정 핵심 사업에 속도감 있는 추진과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섬지역 생활물류비 지원 사업이 제주의 물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제주의 해상 운송 공적 기능 도입에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향후 전액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시행 지침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과 도민들이 신청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응할 것도 독려했습니다. 클릭 행사 톡톡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2월 11일까지 개최하는 대관령 눈꽃축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3년에 시작된 3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대관령 눈꽃축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탄생한 겨울축제인데요. 겨울철 비수기를 이겨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화합을 목표로 해마다 개최되어 지금의 많은 관광객이 찾는 축제로 발전했습니다. 올해로 축제 개최 30주년을 맞이한 대관령 눈꽃축제는 과거 대관령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겨울이 긴 계절 특성 때문에 생겨난 이색적인 지역 문화와 대관령의 변천사를 담은 공간을 조성하고 옛 문화가 담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대관령의 겨울 문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어렸을 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성 질환입니다. 생활 환경과 면역 체계 변화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질병관리청은 아토피 피부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목욕은 미지근한 물에 10분 내외로 하고 때는 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보습제는 목욕 직후 하루에 2번 이상 발라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